네, 안녕하세요. 헬로월드 비빙입니다. 드디어 여러분들께 이번 3.15 패스 오브 엑사일 엑스페디션 타운 리그 스타터 빌드인 동결파동 토템 하이로펀트 빌드를 가이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PPT를 제가 영상 편집을 못하다 보니까 PPT와 POV 그리고 이제 구두 설명으로 이제 이 가이드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패시브 트리, 그리고 밴딧, 그러니까 도적 퀘스트죠.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이제 거기서 이제 판테온도 같이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스킬 잼 세팅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 빌드에 필요한 아이템들, 그런 아이템을 가이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일단 패시브 트리부터 보시죠. 보시면 템플러는 이쪽 구간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쪽 구간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화살표 표시를 해놨잖아요. 이렇게 번호 순서대로. 그러면은 이 순서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셔서 여기 찍고, 여기서 여기까지 찍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찍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두 개를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2단계 스테이지 2에서는 이제 이 위죠? 이 위 부분이 여기거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1단계, 2단계 올라가면서 동시에 원소 과부하 찍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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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여기 아래거든요. 여기 아래인데 여기를 이렇게 쭉 이어주세요.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여기서 이제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원소 관련 노드를 찍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내려오신 다음에 이제 여기 이 생명력 증가와 이 노드를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미리 한 칸 이렇게 찍어 놔주세요. 그 이유는 이제 다음 스테이지 4 4단계에서 이제 이유가 밝혀지게 되는데, 바로 여기 있는 이 노드 때문입니다. 이 노드가 무엇이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빌드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빌드에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저주 효과를 이제 상쇄를 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20% 저주 감소 효과가 붙어있죠, 이 노드에. 그래가지고 여기서 찍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 세 개를 찍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쪽으로 올라가셔서 여기 토템 토템 노드를 찍어주시면 되는데, 여기 Ancestral Bond 이거를 찍어주시면은 한 개의 토템을 더 소환을 할 수 있게 되지만 플레이어가 직접적인 공격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뭐 그거는 토템 빌드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일단 이 스테이지 4 같은 경우에는 노멀 랩스, 그러니까 첫 번째 전직 있잖아요. 첫 번째 라비린스를 넘어온 뒤, 그러니까 레벨 36 정도의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물질보다 정신 MM을 찍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 방향으로 쭉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이어가보죠. 자, 그런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셔서 첫 번째로 주얼 칸을 하나 열어줍니다. 이 주얼은 바로 첫눈 주얼인데요. 이 첫눈 주얼의 효과는 이제 반경 내 지능이 40 이상이면 동결파동이 투사체를 2개를 더 추가를 발사합니다. 여기서 이제 동결파동 피해 증가 옵션까지 얻을 수 있는데, 이 노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경 안에 지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첫눈 주얼을 쓰기에 아주 좋은 위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첫눈 주얼 같은 경우에는 액트 5에서 보상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얼 같은 경우에는 어렵지 않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밑에 이 3개 노드 찍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아까 전에 여기는 여기 두 칸까지 찍었었죠? 여기서는 이 마지막 한 칸까지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단계입니다. 6단계는 정말 쉬워요. 그냥 여기 있는 거 이거 하나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그냥 쭉 내려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7단계입니다. 7단계는 이제 이 방향으로 일단 먼저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단계죠. 8단계는 조금 어렵습니다. 8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를 찍는 겁니다. 아까 전에 저희는 여기까지만 찍었어요. 이 부분에 여기까지만 찍었었는데 이제 여기 이 노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일단 찍어줘야 합니다. 여기까지 찍어줘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기미남 이렇게 해가지고 3개를 찍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를 첫 번째로 일단 제일 가까우니까 여기를 첫 번째로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를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 원소 과부하 효과를 받기 위해서 이 3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올렸습니다. 일단은 가까우니까 일단 이거를 먼저 찍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효율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이쪽이 조금 더 효율이 좋은 것 같아요. 투자를 하면은. 그래서 뭐 어느 쪽을 고르셔도 솔직히 상관은 없습니다만 저는 이제 가이드에서는 여기 3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순서를 진행을 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는 참고로 이렇게 찍었습니다. 반대로 찍었어요. 네. 이 원소 과부하의 효과가 무엇이냐? 자, 원소 과부하의 효과는 이제 치명타가 이제 추가 데미지를 주지는 않지만 이제 치명타가 터졌을 때마다 40%의 원소 피해 데미지를 늘려줍니다. 근데 이제 이 기미남 노드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크리티컬 데미지 배율을 이제 늘려주는 이제 노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반에는 이제 치명타가 확률이 일단 좀 낮을 뿐더러 거기에 더해서 이제 배율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생각이 나서 처음에는 이 엘레멘트 오버로드 원소 과부하 상태를 유지를 더 하려고 이 밑에 로드까지를 먼저 찍었어요. 네. 일단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스테이지 9 이제 여기서 조금 중요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여기 노드를 보시면 지금은 이 POB에는 이 주얼이 찍혀져 있어요. 이 주얼 노드가 찍혀져 있지만 이곳에서는 찍혀져 있지 않습니다. 아직 찍는 때가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찍어줍니다. 이것도 찍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이렇게 찍혀져 있지만 그리고 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여기를 좀 주목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후회의 오브를 사용을 해서 이어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이어주느냐? 자, 이제 저희가 이쪽 여기 라인 트리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쪽 중간에 있는 이 두 가지의 징검다리를 지워버리게 되면은 여기 이 두 가지의 징검다리가 있죠. 지능과 힘 노드. 이 징검다리를 지워버리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노드들이 이제 다 사용이 불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 노드들을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미리 여기까지 올려놓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어 붙여주신 다음에 이 두 개를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지우시고 이어 붙인 다음에 체력을 찍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 주시면 되세요. 이 치명타 노드 두 개거든요. 이게 치명타 노드 두 개인데 이 두 개를 찍으면서 내려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자, 새로운 주얼 하나가 더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제 변경점도 좀 여러 가지가 생깁니다. 순서는 여기서 이 마지막 단계의 순서는 자기 마음대로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필요하다, 이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하다, 나에게는 지금 이게 더 필요하다 싶은 것들을 골라서 찍어주시면 되는데 무엇을 찍어야 하느냐?
자, 일단은 변경점이 생깁니다. 뭐 어떤 변경점이 생기느냐, 일단 여기 이 토템 노드 4개를 찍어 주셔야 되고, 그런 다음에 여기 위에 체력을 하나 찍었었죠. 근데 이 체력 하나를 빼주세요. 체력 하나 빼주시고, 그 다음에 마나 노드 2개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치명타 2개 남은 거 찍어주시고요. 저희 방금 전에 이 2가지 징검다리용으로만 이거를 이렇게 이었었죠. 여기를 미리 이어놓은 이유가 여기를 쉽게 올라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쪽도 만화 계열 관련 노드예요. 그래서 이쪽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위로 올라오는 노드 2개, 이 2개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주얼인데, 이 주얼은 자학 채찍질이 들어갑니다. 이 자학 채찍질은 이제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왜 자학 채찍질을 여기다가 넣었는가, 딱히 딴 데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효율적인 스킬 포인트 관리를 위해서 이곳이 제일 가깝기 때문에, 노드를 사용하기가 제일 가깝기 때문에 이곳을 이제 선택을 한 것이고요. 이 자학 채찍질을 사용하는 이유는 조금 있다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밑에 여기 이 마나 노드 3개와 여기 크리티컬 노드 3개를 찍어주시면은 93레벨의 이제 패시브 트리는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직업 어센던시입니다. 그러니까 직업 포인트죠. 전직 노드. 전직 노드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로 이렇게 찍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찍어주시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밴딧인데요. 모든 웬만한 분들이 처음에 이제 이 도적 퀘스트에서 모든 도적을 죽이고 에라미어를 도와서 패시브 포인트 2를 얻는 편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 레벨이 낮을 때 패시브 포인트 2개가 의미가 있나,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스타터를 키울 때마다 처음에는 알리라를 도와서 초당 5 만화 회복, 그리고 모든 원소 저항력 15%, 그리고 치명타 데미지 20% 증가, 이렇게 해가지고 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는 원소 가바를 찍기 때문에 치명타 데미지는 상관이 없지만 이제 만화를 사용하는 직업군이다 보니까 만화 회복과 그 다음에 부족한 저항력들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반 구간에는 알리라를 도와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에는 에라미어 도끼로 바꾸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밴딧을 초기화 해주셔야 됩니다. 밴딧 초기화라는 것은 이제 무엇이냐, 오닉스 목걸이 하나랑 그런 다음에 후회 오브 20개를 상인에게 같이 팔아주세요. 그러면은 변심해서라는 것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벤더 레시피로. 그러면은 변심해서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알리라 효과가 사라지면서 에라미어 효과가 이제 적용이 되고 패시브 포인트 2포인트를 얻게 됩니다. 물론 이 에라미어를 도끼를 선택을 해버리면 여기 있는 이 옵션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원소 저항력 플러스 15%라 만화 회복 능력, 이런 것들을 미리 갖추어 놓으신 상태에서 바꾸셔야겠죠. 네, 이 점 유의하셔서 이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테온입니다. 판테온은 메인 판테온 같은 경우에는 솔라리스, 그리고 서브 판테온 같은 경우에는 랄라캐시를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판테온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마다 취향이 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거를 추천한다, 이런 뜻이에요. 닌자나 이런 곳에 가셔서 이제 같은 이제 동결파동 토템 빌드 랭커분들이 많으시죠. 이제 그런 분들이나 이제 다른 스트리머 분들을 보셨을 때도 이제 그 빌드들을 다 POB를 뜯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판테온이 다 다르세요. 똑같은 경우도 있고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말 그대로 자기가 처해지는 상황, 자신의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서 바뀌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판테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관적으로 찍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 솔라리스와 랄라캐시를 찍어주는 것이 제일 좋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솔라리스와 랄라캐시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는 스킬쟁입니다. 중요한 메인 스킬인 이제 프리징 펄스, 이제 동결파동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자, 레벨 1 때 이제 동결파동을 받아주시고 그 위에 맹공 보조를
이제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이 링크가 필요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 이 플러스 알파는 무엇이냐, 만약에 내가 이 위에 더 얹어줄 수 있는 이 동결파동의 DPS를 조금 더 늘려줄 수 있는 그런 보조잼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은 이제 링크가 가능한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그냥 그 위에 붙이시면 됩니다. 네, 그 위에 붙이시면 되고, 만약에 그게 없다라고 하면은 여기까지만 붙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레벨 36, 그리고 이 36레벨 이후부터 사용하는 이 프리징 펄스의 링크는 첫 번째 라비린스 시험을 통과를 해서 이제 하이로펀트로 전직을 하고, 제가 말했던 첫 번째 전직 노드를 찍어주신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해줘야 되는 스킬잼입니다. 주문 토템 보조를 이제 장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동결 파동을 장착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어된 파괴 보조, 그리고 시전 습도 증가 보조, 이렇게 해가지고 장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링크가 5개인 영혼의 외투를 장착을 했을 때의 경우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타빌라라사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다른 레어 그런 걸로 해도 되지 않나요? 라고 말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제 이 영혼의 외투와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그 저주 효과 감소 노드, 이거를 사용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빌드의 핵심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거라서, 저는 이제 타빌라라사라던가 이제 다른 이제 레어 그런 갑옷 그런 것들은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영혼의 외투 5링크의 경우일 때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5링크일 때는 이제 동결파동, 그리고 체온저하 보조, 그 다음에 냉기 관통 보조, 그 다음에 냉기 피해 보조, 냉기 피해 추가 보조, 그 다음에 초이스 선택입니다. 이 초이스라는 것은 이제 자기 플레이 스타일, 자신이 놓여져 있는 상황에 따라 이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고르시면 된다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영혼의 외투 6링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프리징 펄스와, 그러니까 동결파동, 그 다음에 체온저하 보조, 냉기 관통 보조, 그 다음에 냉기 피해 추가 보조, 그 다음에 치명타 확률 보조, 그 다음에 초이스입니다. 여기서 이제 초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치명타 피해 증가 보조나 아니면은 다중 토템 보조를 사용을 하셔도 다중 토템 보조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 치명타 확률 보조를, 그러니까 5링크 때에는 이제 치명타 확률 보조를 사용을 하는 게 제가 생각을 했을 때에는 좀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는 이제 사람들의 이제 취향에 따라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초이스로 이제 자신의 선택폭으로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킬잼들이죠. 이제 이동 스킬과 방어 기제입니다. 이동 스킬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화염질주, 그리고 새로운 활력 보조, 그 다음에 비전 쇄도 보조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스킬잼들 보시면은 옆에 레벨이 안 적혀져 있죠? 레벨이 안 적혀져 있는 것들은 모두 20레벨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무브부터 설명을 다시 해드리자면은 화염질주와 그다음에 세컨드 윈드, 새로운 활력 보조, 그 다음에 비전 쇄도 보조,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방어 기제 같은 경우에는 강철 피부, 그 다음에 피격시 시전 보조, 그 다음에 지속시간 증가 보조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주와 이제 DPS 기폭제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프로스트바이트 동상, 그리고 연속 주문 보조, 그 다음에 지속시간 증가 보조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리폭탄, 그리고 시전속도 증가 보조, 그리고 연속 주문 보조, 그리고 포탈인데, 포탈 같은 경우에는 있으면은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번 리그 자체가 이제 인벤토리 공간을 좀 많이 차지를 하고, 이 빌드 자체가 잼 슬롯 자체가 조금 남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빈 공간을 포탈로 채우는 겁니다. 포탈로 채웠을 경우에 장점은 포탈 스크롤을 굳이 들고 다니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뭐 있으시면은 사용을 하시고 없으시면은 사용을 안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예요. 그냥 이렇게 세 개만 연결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아니 난 포타에도 쓸 거다 하면은 그럼 이제 포타에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파 콜드 스냅과 그다음에 사무치는 한기보조 본체를 이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빌드의 핵심 아이템들, 그러니까 코어 아이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주얼이 두 개가 필요하다고 했었죠. 첫 번째로는 첫눈 주얼입니다. 이 첫눈 주얼이 가지는 효과가 이제 투사체 두 개 효과 두 개를 추가를 이제 발사를 하면서, 그 다음에 동결파동 피해 25% 증가에 투사체 피해 증가도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학 채찍질, 이거를 왜 사용하는지 지금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영혼의 외투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어의 토템이 파괴되면 플레이어가 무작위 사슬에 걸림, 해당 사슬 효과가 80% 증폭, 그러니까 자신이 저주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 저희가 저주 20% 저주 효과 20% 감소 노드를 이제 찍어줬지 않았습니까? 이제 찍으면서 동시에 이 키카자루라는 토파즈 반지, 이 유니크 반지를 사용을 하시면은 플레이어에게 적용되는 저주 효과를 40% 감소시켜줘요. 그래서 이걸 왼손과 오른손 두 개를 다 사용하면은 80%,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드에 찍었던 20% 합쳐져서 100% 확률로 이제 주문에 이제 이 저주 효과에 이제 면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 사수 효과에 면역이 되기 때문에 이 영혼의 외투가 가지는 단점이 이제 이 사술에 걸리는 건데, 이 사술은 이제 플레이어의 토템이 파괴될 때마다 걸려요. 그리고 그 시간은 거의 10초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거를 계속 그냥 생으로 들고 있으면은 엄청나게 아프겠죠? 당연히 이제 죽을 거고. 그런데 그거를 이제 키카자루와 이제 노드를 통해서 이제 그 효과를 상쇄시켜 버려가지고 오히려 저주를 역으로 이용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 이용해버린 저주들을 이 자학 채찍질의 효과로 플레이어에게 적용되는 저주 하나당 피해 10%에서 20% 증가, 플레이어에게 추가 저주 적용 가능, 이거를 사용을 해서 이제 DPS를 더더욱 끌어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8월 5일 목요일 오늘의 기준을 확인을 했을 때 지금 이 자학 채찍질 하나와 그 다음에 키카자루 2개, 그 다음에 영혼의 외투 5링크의 가격이 다 합쳐서 24카우스에서 26카우스 정도면은 전부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4개의 아이템만 있으면은 이제 사실상 이 빌드는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 카오스를 어떻게 구하느냐, 이 스타터인데 이 카오스 있으면은 부담되잖아요. 그런데 아주 다행스럽게도 이번 리그에서는 이제 탐험 리그 콘텐츠에서 거간군 투젠이라고 있습니다. 그 주화 주고 이제 아이템 교환하는 이제 흥정해가지고 사는 상인이 하나 있잖아요. 그 친구가 만날 때마다 특이한 주화를 하나씩 가지고 있으시다면 만날 때마다 계속 사용하세요. 계속 사용을 하시면은 그 친구가 카오스 오브를 상당히 많이 줍니다. 그리고 리그 컨텐츠 자체를 이제 진행을 할 때마다 카오스를 많이 주기 때문에 충분히 24카오스에서 26카오스를 모으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진행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쌓이게 돼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기타 아이템들인데, 자, 기타 아이템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제가 막 딱히 요거를 쓰세요, 요거를 쓰세요, 뭐 이걸 쓰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꼬집어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 유효 옵션들만 이제 추려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마법봉부터 일단 확인을 해보죠. 마법봉 같은 경우에는 주문 피해 증가, 그리고 냉기 피해 증가, 그리고 주문 치명타 확률, 그 다음에 모든 냉기 주문 스킬잼 레벨 플러스 1, 그 다음에 냉기 피해 플랫 데미지, 이렇게가 마법봉의 유효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어구, 그리고 장신구에게 있어서 유효 옵션은 생명력 최대치, 그 다음에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 만화 최대치, 원소 저항력, 이동속도 증가, 이거는 신발에 붙는 옵션이죠. 그리고 능력치, 이거 조금 중요합니다. 민첩과 지능, 아니면 민첩과 힘, 아니면 그냥 지능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만약에 본인이 민첩이 모자란다 라고 하시면은 민첩과 지능을 챙겨주시면 되는 것이고, 만약에 나는 민첩이랑 힘 둘 다 모자란다 그러면은 민첩과 힘이 붙여져 있는 아이템들을 이제 우선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플라스크입니다. 플라스크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생명력 회복 플라스크, 그리고 수은 플라스크,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플라스크, 그 다음에 만화 회복 플라스크,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이제 초이스를 또 넣었죠. 이 초이스가 어떤 개념이냐, 이제 저기 부분은 이제 자신의 취향껏 넣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 얘 뭐였더라? 현무암 플라스크였나? 네, 이거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방어도 1500 증가 옵션을 받을 수 있는 플라스크를 넣어줬어요. 뭐 다른 분들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석영 플라스크 같은 거 넣어가지고 이제 신성한 지대를 소환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자수정 플라스크, 이제 카오스전까지 모두 맞추기에는 좀 가격이 나가기 때문에 이제 모자란 카오스 저항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자수정 플라스크를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이 자리에 나는 좀 많이 맞는 편이야, 아니면 나는 좀 더 빠르게 뛰는 게 난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수은 플라스크 하나를 더 넣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유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플라스크를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플라스크들에게서 챙겨야 하는 필수 옵션은 이렇게 3개입니다. 즉시 회복과 출혈 제거, 그 다음에 동결 제거, 이렇게 3개를 무조건 챙겨주셔야 돼요. 특히 생명력과 만화 회복 플라스크 같은 경우에는 즉시 회복이 항상 붙어있는 게 좋습니다. 이 출혈 제거와 동결 제거는 이 다른 플라스크들에게서 얻는 게 조금 더 이제 확률상 편안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이 플러스 또 초이스가 있죠. 이 초이스는 말 그대로 만약에 뭐 자기가 했는데 회피 성능 증가하는 옵션을 받고 싶다 그러면 회피 성능 옵션 붙어있는 거 그냥 쓰셔도 되고, 뭐 그 사이에 뭐 방어도가 뭐 몇 퍼센트 증가하는 뭐 그런 옵션이 있다 그거 쓰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감전 제거도 괜찮고 화상 제거도 괜찮고, 뭐 이래서 이것도 여기 있는 이 초이스 2개는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효과를 자유롭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3.15 엑스페디션 리그의, 그러니까 탐험 리그의 이제 하이로펀트 동결파동 토템 스타터 빌드의 강의가 끝났어요. 생각 외로 굉장히 빨리 끝났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상당히 이번 시즌에서 스타터로 하기에 굉장히 괜찮은 빌드고, 그리고 또 이게 만약에 지금과 같은 너프 폭풍이 다음 패치에도 또 있지 않는 이상 다음 패치에도 그대로 들고 가셔도 괜찮아요. 그 정도로 이제 메커니즘 자체도 간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이제 요구치나,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카오스의 비용, 그런 것들도 굉장히 저렴한 편에 속하는데 성능도 좋은 약간 국밥 스타터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다음 리그에서 막 크나큰 변경점, 막 갑자기 막 동결파동이 데미지가 막 50%가 깎여 나간다, 막 이런 뭐 약간 타노스식 밸런스 패치를 당해가지고 하이로펀트가 관짝에 가지 않는 이상 이 빌드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시즌에도 똑같이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예상했던 기간보다 조금 더 가이드가 좀 늦게 나왔어요. 제 몸 상태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결국에는 제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조금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제 잘못이 맞으니까 최대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는데 확실히 저도 막 이렇게 막 최대한 없게끔 노력을 하겠다지 반드시 없을 거다 이렇게 보장은 못 해드리겠어요. 왜냐면은 제가 앓고 있는 지병 자체가 워낙에 그 뭐라 해야 될까, 변동폭이 자기 마음대로 해요. 심해졌다가 좋아졌다가 심해졌다가 좋아졌다, 이런 기복 상태가 굉장히 자주 바뀌는 그런 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좋은 컨디션을 유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가이드나 이런 것들을 약속 기한을 잡아놓고 해버릴 때 가끔 몇 일씩 이번처럼 이렇게 늦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최대한 안 그러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되면 좋겠지만 잘 안 되죠. 근데 그래도 최대한 노력할 겁니다. 네. 지금까지 제 가이드 영상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영상에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은 이제 이 POB까지, 이거 제 POB거든요. 뭐 스킬이나 아이템, 그 다음에 뭐 트리, 이런 것들이 다 적혀져 있는 이제 이 POB입니다. 이 POB를 같이 남겨서 첨부를 해서 이제 영상 더보기란에 이제 적어 놓을 테니까 이제 POB를 같이 보시고 이제 제 영상 가이드도 같이 보시면서 이제 이 스타터 빌드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헬로월드 베이비였고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왜냐면 조회수가 증명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튼 뭐 이 가이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들 재밌는 탐험리그 보내시고 저도 탐험리그를 즐기겠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 스타터 빌드 가이드를 했으니까 이제 하이엔드 업그레이드 빌드 가이드도 이제 같이 이제 그때도 가이드를 해보려고 해요. 네, 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다려주신 분들 감사하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 가이드 영상이 여러분들의 패스오백자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헬로월드 베이비였고 저는 다음에 다시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